안녕하세요. 오늘 원포인트 레슨 고객이 선택하는 배달 매장의 성공 공식 강의를 하게 된 공유주방 키친빌더 이사이자 JSC 컴퍼니 정성이 가득 찬 집밥의 이사 천세원입니다. 오늘 배달 주제에 앞서서 우선 과거의 배달과 현재의 배달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과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주문을 하면 매장으로 바로 배달이 주문이 접수가 되고요. 배달 매장에 있는 직원이 직접 배달을 해서 고객에게 바로 가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인건비 상승도 있었고요. 또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이제 원래 전단지였던 것들이 쿠폰북으로 바뀌고 최근에는 이제 배달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제 배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요. 고객이 주문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배달 플랫폼에 주문을 하게 되고요. 이게 과거에는 뭐 전단지라든지 또는 뭐 쿠폰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화로 하던 것들이 최근에는 모두가 다 배달 플랫폼을 대부분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통계에는 95% 이상이 실제로 이 배달 플랫폼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이제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을 접수한 것들을 이제 매장 사장님에게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 쿠팡이츠가 전달을 하게 되고요. 사장님은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배달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는 배달 대행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그 배달 대행사에 이제 주문 접수를 하고 그 배달 대행사는 주문을 접수한 걸 토대로 배달 라이더 분들에게 배차를 해서 이제 배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을 할 게 배달의 민족에서 이제 주문을 접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장님들은 이제 배달 대행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이 이제 사이사이마다 조금씩의 수수료들이 부과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배달하면 남는 게 없어. 배달해서 뭐 적자만 났어 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세팅을 해놓은 그런 금액들을 그대로 배달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생기는 배달 광고비, 그리고 배달 대행비, 그리고 배달 대행 관리비들이 포함이 되어야지만 이제 그런 수익 구조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뭐 바로고 생각대로 부릉이라고 하는 이제 배달 대행사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배달 대행사들은 그러한 배달 프로그램을 그 배달 지사에게 제공을 하고 또는 이제 그 배달 기사님들이 사용을 하는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달 라이더들에게 전달된 그 배달 건수를 이제 라이더 분들은 매장에 찾아가서 이제 그걸 픽업을 하고요. 그 픽업을 한 걸 고객에게 이제 전달을 하다 보니까 과거 이제 고객이 매장에 전화를 하고 매장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거랑 다르게 최근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배달 시장이 형성되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단건 배달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배달 트렌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다소 점주님들에게는 비용이 좀 더 부과가 되고 또 고객에게도 부과되는 것들이 좀 늘어났지만 결국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좀 더 빨리 내가 당장 빨리 먹고 싶다라는 것들이 강조되는 시대다 보니까 단건 배달이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건 배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배달 라이더분들 이외에도 일반인들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인구들이 꽤 많이 있는 강남, 서초, 송파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하였고요. 서울 경기권 외에도 최근에는 부산, 울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단건 배달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배달 플랫폼으로 이제 배달 접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배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랑 다르게 우선적으로 배달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랜차이즈에서 우선 시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교촌, 맥도날드, 페리카나, 버거킹 같은 이런 대표적인 배달을 위주로 했던 프랜차이즈들이 자체 배달 앱을 개발을 했었고요. 하지만 이것 또한 처음에는 이제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라든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신메뉴들을 여기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제 유입된 고객들에게 추가적인 그런 쿠폰들을 발급을 함으로써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배달 플랫폼의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모두가 알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외에도 21년 6월에 이제 그 서비스를 종료한 배달통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메프오, 띵동, 먹개비 같은 기타 이제 배달 플랫폼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초로 이제 만들어졌던 배달의 명소라고 하는 이제 군산에서 만든 그 공공 배달앱이 있고요. 경기도권에서 이제 하고 있는 배달 특급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강원도, 천안 여러 군데 배달할 거지 같은 이제 자체의 배달 앱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배달 앱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요. 우선적으로 어디에서 주문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특히나 띵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 배달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1년 동안 한 번도 주문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점유율이 낮은 배달 플랫폼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어떤 특정한 하루가 이제 띵동 배달이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날이 뭐였냐면 띵동에서 이제 그 최근에 제로페이라고 해서 제로페이로 주문 결제하는 고객들에게는 50% 할인을 해서 이제 주문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준 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존에 있던 유명한 배달 플랫폼이 아닌 띵동으로 주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사용을 하는 고객이 많이 있는 그런 3대 배달 플랫폼을 이용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외에도 각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그 배달 플랫폼들을 우선은 신청을 해 두시고 추후에 주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우선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쿠팡이츠라는 배달 플랫폼인데요. 제가 19년 12월쯤에 쿠팡이츠가 이제 처음 강남에서 시작되었을 때 저는 공유주방에서 이제 점주로 일을 할 때였어요. 그때 그 쿠팡이츠가 수수료도 높고 배달비도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점주님들이 나는 하기 싫어, 이거 해도 남는 게 없을 건데 라고 하셨지만 저 혼자서 그래도 고객이 남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고객들이 전부 다 쿠팡이츠로 많이들 몰려갔었기 때문에 결국 다 이제 쿠팡이츠로 갔다 보니까 그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주문이 안 들어올 때 제 매장만 쿠팡이츠에서 최고 매출을 달성하는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제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단건 배달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많았지만 최근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렌드처럼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도 단건 배달 배민원이라는 상품이 나올 정도로 쿠팡이츠도 최근에 많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주제 말씀드렸잖아요. 고객이 선택하는 성공 공식, 배달 매장의 성공 공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선 랜딩 페이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랜딩 페이지는 마케팅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검색 엔진, 광고 등을 경유하여 접속자가 이용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배달 앱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어떤 것을 보고 그 보는 것을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이제 고객이 움직이게끔 만드는 것을 랜딩 페이지 구성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랜딩 페이지라는 걸 잘 알고 계시면서요. 고객은 이제 어떤 거를 보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이제 그래도 가장 많은 사용자를 이용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의 경우인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랜딩 페이지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배달, 포장, 쇼핑 라이브가 나와 있는 이제 아직까지 배민원이라든지 배민라이더스 상품을 이제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나오고요. 번쩍 배달, 배민원, 배민라이더스를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이제 번쩍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 포장 대신에 번쩍 배달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포장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민원, 단건 배달이 시작된 곳에서는 그 번쩍 배달 대신에 배민원이라는 상품이 이제 랜딩 페이지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배달, 번쩍 배달 또는 배달, 배민원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상품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나눠져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번쩍 배달이 있거나 배민라이더스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들어가면 첫 번째 번쩍 배달 배민라이더스가 가장 상단에 나와 있고요. 이 상단에 나와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배달의 민족 회사에서 이쪽을 좀 더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이것 또한 랜딩 페이지 구성의 하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번쩍 배달이나 배민라이더스가 없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이제 1인분 카테고리, 한식, 분식, 카페 디저트, 돈가스, 치킨, 피자 이런 순으로 나와 있고요.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채식 카테고리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맛집 랭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장님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맛집 랭킹이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스크롤을 조금만 내려보시면 할인이라든지 또는 SNS에서 뜨는 맛집이라든지 최근 고객들이 많이 주문한 맛집이라든지 또는 고객님이 이제 최근에 주문했던 매장들을 아래쪽에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상품을 할지를 선택을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는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매장들이 하나씩 나오게 됩니다. 최상단에는 오픈리스트라는 상품에 맞추어서 랜덤으로 3가지 매장이 계속 바뀌면서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울트라콜이라는 광고 상품대로 순서대로 이제 그 울트라콜 광고가 가까운 순서대로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한식, 분식, 뭐 카페, 디저트 순서대로 또한 여기서도 넘기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랜딩 페이지에서는 특히나 필터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그 필터 같은 경우에도 뭐 주문 많은 순, 배달 빠른 순, 배달비 낮은 순 이런 식으로 고객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기요인데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도 또 지역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에 맞추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는 요기요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배달의 민족에서는 배민 라이더스, 배민 원과 비슷하게 좀 더 빠른 배달을 하는 상품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단에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나와 있고요. 또 이 요기요 익스프레스를 서비스하는 곳에서는 편의점 같은 데서 이용을 하는 이제 편의점 카테고리도 따로 있고요. 요마트라고 해서 서울권에서만 먼저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요기요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는 B마트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그런 상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요기요 익스프레스나 요마트가 없는 곳에서는 최상단에 포장 선물하기가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는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뭐 중국집, 치킨, 한식, 버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조금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이 카테고리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그 상단에는 우리 동네 플러스라고 해서 유료 광고 상품 서비스가 최상단에 5개까지 나와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요기요에서 기준으로 잡는 그런 특정 기준에 맞추어서 매장들이 이제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주문 많은 순, 고객 리뷰 순, 찜 많은 순, 평점 순 또는 이제 그 최소 주문 금액에 맞추어서 필터를 동일하게 이제 고객이 이제 그 필터를 걸어서 이제 또 편하게 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쿠팡 이츠인데요.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이제 단일 상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기본 배달, 그리고 뭐 배민 라이더스 나눠져 있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기요 익스프레스가 나눠져 있지만 쿠팡 이츠 같은 경우에는 단일 상품만 있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최상단에는 이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고요. 그 카테고리별로 이제 뭐 1인분, 한식, 분식, 치킨으로 나눠져 있고 아래에는 이것도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인기 프랜차이즈라든지 뭐 최근 뜨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광고 상품들이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카테고리에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제 뭐 똑같이 그 배민이랑 요기요랑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라든지 매장명보다는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장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입을 하시면 이 사진을 쿠팡에서 무료로 촬영을 해주니까요. 그때 이쁘게 찍으셔서 여기에 올려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필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치타 배달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쿠팡 이츠에서도 특정 시간 이하로 이제 주문이 되면은 치타 배달이라는 이제 배지를 하나 달아줍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치타 배달이라는 필터를 먼저 걸고 나머지 주문 순이라든지 뭐 배달비라든지 최소 주문 금액들을 필터를 하기 때문에 쿠팡 이츠를 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치타 배달을 달 수 있도록 최대한 주문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랜딩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은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어떤 걸 보게 되는지 한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걸 볼까요? 이거는 이제 뭐 그 외식 전문 용어로 이제 선택 속성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우리 매장을 선택하는, 고객이 우리 매장에 와서 결제라는 요소와도 비슷합니다. 그거는 브랜드가 어떤 건지, 메뉴가 무엇인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매장이 쿠폰을 주는지 안 주는지, 또는 할인을 해주는지 안 주는지, 또 이 매장의 평점은 어떤지, 리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고 배달앱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리는 것들을 내가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똑같이 배달 매장에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 또한 이제 배달 매장을 운영을 하고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지 2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런 교육들을 저도 많이 들으러 다녔었어요. 학교도 새로 다니고 있었고요. 근데 그런 학교를 갔을 때 항상 오프라인 매장 기준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첫 매장을 했을 때 배달 매장을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은데 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 매장에서 하나씩 적용을 하게 되었었고요. 결국에는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 매장은 동일하구나. 다만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현했던 거를 배달 매장에 구현을 해야 되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적용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매출을 올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도 이 오프라인 매장을 기존에 운영하시고 있던 사장님들도 이것도 똑같이 동일하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 매장이랑 배달 매장이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권, 좋은 상권에 갔을 때 쭉 하나씩 걸어가면서 뭐부터 보시죠? 간판부터 보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객들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어떤 앱을 쓸지를 먼저 선택을 했다면 들어가고 나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간 다음에 간판을 먼저 보게 돼요. 그 간판이 배달에서는 로고라고 보시면 되세요.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그 로고라고 했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어떤 간판이 중요하죠? 눈에 띄나요? 이거는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간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게도 보이기도 하고 거의 안 보이는 경우도 많지만 배달앱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배달앱은 10년 전의 간판 스타일로 다시 돌아가시면 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 전의 간판 스타일은 어땠었나요? 엄청 크게 만들고 플렉스 간판으로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달앱에서도 이 로고를 눈에 띄는 색깔로 만들어야 돼요. 한 예로 그 매장명이 정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 사장님이 그냥 정이라는 한자만 배달 로고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장이 무엇을 파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매장 이름까지도 정이었어요. 정. 자, 우리가 랜딩 페이지, 그 페이지에 들어와서 쭉 내리다 보면은 이 매장이 뭘 파는지를 봐야지, 알아야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선택이 전혀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요. 배경화면이 흰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흰색이랑 동일한 색깔보다는 되도록이면 대비되는 색깔,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같은 눈에 띄는 색깔로 배경색깔, 로고의 배경색깔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로고에 되도록이면 어떤 메뉴를 판매하고 있는지까지도 포함이 되면 좀 더 고객들에게 직관적으로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게요. 매장명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시는 게 좋아요. 이 매장이 정이라는 매장, 어떤 거 파는 매장일 것 같으세요? 사실은 이 매장이 수산물 횟집이었어요. 횟집.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께 지금 현재 정이라는 그 매장명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냥 차라리 지금까지 했던 거 삭제하시고 정, 노량진 수산시장 전문점이라고 바꾸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알잖아요. 그 매장의 이름 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요. 사실은 이 매장이 무엇을 파는지가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매장명에도 되도록이면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대표 메뉴들이 포함되는 게 좋고요. 그 대표 메뉴에 맞추어서 그 매장명에 맞추어서 로고에도 그러한 이름이 포함이 되는 게 좋습니다. 왜 매장명부터 바뀌어야 되냐면요. 그 배달의 민족 규정상 매장명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문구가 로고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매장 이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로고도 변경을 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그 정이라고 되어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 혹여나 그걸 이미 너무나 지금까지 쌓아왔던 리뷰라든지 그런 평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워서 바꿀 수 없다라고 하시면 그 로고 아래에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장이 무엇을 판매하는지,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회가 잘려있는, 썰어있는 그런 음식 사진을 추가를 하기만 해도 고객들이 이 매장이 무엇을 파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볼 수 있는 것들이 그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고객들이 보는 게 로고, 그리고 매장명, 그리고 나머지 노출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는 게 평점일 거고요. 그 평점의 수,
이 평점의 수 같은 경우에도 100개 이상부터는 100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 플러스, 50 플러스, 100 플러스이기 때문에 초기에 매장을 오픈하고 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최대한 시간에 100 플러스를 만드는 게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고객이 그럴 때 50 플러스, 10 플러스보다는 일단은 100 플러스를 찾게 되잖아요. 이 100 플러스라는 게 1000개인지 2000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배달의 민족에서 처음 나오는 게 100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걸 첫 번째 목표로 잡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점, 이 평점도 중요한데요. 5.0 만점이에요. 5.0 만점이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매장 뭐지? 어떻게 5.0 만점 완벽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4.8 정말 안 되더라도 저는 4.5에서 4.6 이상은 유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밑으로는 고객들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4.5 이하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전 솔직히 말씀을 드려요. 그냥 새로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도 있다라고. 다만 이 평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동안에 그 주문 들어온 것들에서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근까지 들어왔던 평점들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고요. 그 평점이 어떤지를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잘하면 그 평점을 올릴 수 있겠구나 판단이 되시면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는 게 좋고요. 뭐 6개월 전에 나빴던 것들은 결국에는 또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그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평점이 변화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점을 관리하실 필요도 있고요. 반대로 주문이 이미 많이 들어오는 매장이에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는 매장인데 평점이 너무 낮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말씀드려요. 새로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혹여나 그렇게 새로 하시는 게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세컨드로 똑같이 그 브랜드를 새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꿀팁 하나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평점 보고 그 다음에 리뷰 수를 보고 그 뒤에 대표 메뉴 2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대표 메뉴 2가지에는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메뉴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우리 매장에서 자랑하는 그런 대표 메뉴들을 첫 번째, 두 번째 대표 메뉴에 설정을 해놓으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심지어 여기에는 많은 사장님들이 뭐 맛집 랭킹 1등, 뭐 이 지역 1등, 배달비 무료 같은 그 대표 메뉴 이름에다가 내가 이제 고객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매장에서는 X배너라고 하죠. 앞에 서 있는 그 X배너처럼 설정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 매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신규 마크를 자동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쿠폰을 사용하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쿠폰 마크도 달려있게 되고요. 그리고 포장 서비스도 가능한 매장 같은 경우에도 포장이라고 달려있는데요. 이 신규 마크는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쿠폰 마크 같은 경우에도 고객들이 들어오자마자 이 매장 할인하는 거네? 그 쿠폰만 찾아다니시는 그 고객들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쿠폰 마크도 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이 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나와 있고요. 보시면 사장님들도 이제 보이잖아요. 검은색 배경인 로고와 흰 색깔 배경인 로고, 그리고 노란 색깔 배경인 로고, 어떤 게 눈에 더 많이 띄시나요? 이 매장에서 무엇을 팔고 있는지를 이 로고에서 우선적으로 많이 보여드려야 되고요. 또 매장명 옆에 쿠폰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좀 네온 사인 같은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간판에서도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눈에 띄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도록이면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도 해놓으시면 좀 더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보다 좀 더 로고가 크게 나와 있고요. 이 요기요가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런 로고가 없으시면은 그 상호명을 로고에다가 넣어주고 있는데요.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상호명을 넣어주기보다는 그냥 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 사진을 로고에다 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식 사진도 요기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매장이랑 차별성이 없거든요.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뭐 그림판이어도 좋으니까요. 로고를 매장명을 적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로고를 넣어두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기요 같은 경우에는 할인 가능한 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얼마 할인인지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그 할인 정책을 좀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할인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종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기존의 판매 금액이 13,000원인데 일부러 15,000원이라고 판매 금액을 수정을 하고 할인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거 요기요도 알고 있는지 몰라도 그 할인조차도 매장 운영치간에 50%만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고객들도 오프라인 매장이랑 배달 매장이랑 적정선에서 이제 그런 할인 차이가 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뭐 8,000원 할인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고객이 와 여기 8,000원 할인해주네 하고 들어갔더니 사실은 오프라인보다 8,000원 비싸게 만들어 놓고 할인을 하는 건 고객을 기만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처음에는 들어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쿠팡이츠인데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제 리뷰, 평점, 개수 그리고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까지 쿠팡이츠는 나오게 돼요. 쿠팡이츠가 추구하는 게 빠른 배달이잖아요. 이 빠른 배달을 중시하다 보니까 그 옆에는 배달 시간도 몇 분인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쿠팡이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아까? 치타 배달을 먼저 달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 치타 배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조금씩 광고의 범위가 다른데요. 우선적으로 쿠팡이츠를 가입을 하면 3kg까지 노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치타 배달 1, 2, 3라는 레벨이 있는데요. 고객들은 치타 배달 1, 2, 3를 보이지 않지만 사장님들이 그 주문 접수 프로그램에서 보시면 치타 배달 1, 2, 3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 치타 배달 1을 받게 되면은 3kg까지 기본 쿠팡이츠가 이제 노출이 되고요. 치타라는 그 치타 배달이라는 마크가 1kg 고객에게 이제 노출이 되고요. 치타 배달 레벨 2는 2kg까지 치타 배달 마크가 노출이 되고 3kg까지 배달이 가게 되고요. 마지막 가장 높은 레벨인 치타 배달 레벨 3를 받게 되면요. 3kg까지 치타 배달 마크가 보이게 되고 4kg까지 배달 권역이 늘어나게 돼요. 당연히 배달 권역이 늘어나면 매출도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치타 배달을 달성을 하시고 치타 배달 1, 2, 3가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조리 시간을 조절하는 그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장 간판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선 선택되지 않으면, 입장하지 않으면 고객들에게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 간판, 매장 로고를 먼저 잘 만드시고 그 매장의 겉에 보이는 쿠폰, 포장, 할인 같은 것들을 잘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손님이 들어왔어요. 손님이 들어오고부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들어온 손님을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그 손님이 어떤 걸 주문할지가 달라지고 심지어 얼마나 먹을지도 객단가, 그 매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뭐부터 주나요? 물 갖다 주시고 메뉴판 갖다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배달앱에서도 이 메뉴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장님들이 원하는 메뉴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매출이 엄청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떤 날에는 이 메뉴가 좀 더 잘 나가고 어떤 날에는 저 메뉴가 좀 더 잘 나가고 또 이 메뉴를 좀 더 팔고 싶고 내가 이 메뉴가 정말 많이 남는데 이 메뉴를 팔고 싶다라는 그런 메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배달앱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메뉴판이거든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많은 사용자가 있는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들어오고 나면은 최상단에는 매장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여기 굿사레, 배드사레에서 볼 수 있지만 좌측에 굿사레 같은 경우는 일단 평점부터 좋죠. 이 별점이 꽉 찰수록 좋은 거거든요. 평점도 좋고 그 아래에는 리뷰 수도 나와 있고요. 그 옆에 사장님 리뷰 답변 수도 나와 있어요. 리뷰가 1000개든 2000개든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장님 댓글이 또 없으면 이것도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리뷰도 미리미리 다 답변을 달아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매장명이 나오고 별점이 나오고 그 아래에 찜수가 나오고 그 밑에 보이시나요? 쿠폰이라고 해서 할인이 또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할인이 있는 매장과 없는 매장. 이게 또 이 매장에서는 이만큼 할인이 돼 15,000원 이상 주문하면 뭐 또 3만원 이상 주문하면 5만원 이상 주문하면 얼마까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되도록이면 추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아래에 이제 최소 주문 금액, 배달비, 그 다음에 이제 메뉴들이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상단에 메뉴 안내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메뉴 안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에서 셀프 서비스 들어가신 다음에 메뉴 관리에 들어가시면 메뉴 안내에 대해서 먼저 그 작성하는 란이 있거든요.
이 메뉴 안내란에는 우리 매장에서 뭐 판매하고 있는 메뉴 중에서 뭐 맛있는 거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기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지역까지 간다 또는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할증이 붙는다 또는 우리 매장에서는 기본 찬이 제공되지 않으니 기본 찬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따로 요청사항에 적어 달라라든지 또는 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든지 고객님들이 주문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여기 메뉴 안내에다가 먼저 기재를 하게 되고요. 바로 아래 이제 내려가시면 대표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대표 메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표 메뉴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첫 번째 로고 나오는 부분에 똑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 가장 판매하고 싶은 메뉴를 이 대표 메뉴 첫 번째, 두 번째에 꼭 넣어 놓으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 대표 메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넣고 싶다고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사진이 포함되고 나면 이제 최대 6개까지 대표 메뉴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굿사례, 배드사례에서도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배드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금색 테두리에 나와 있는 대표 메뉴를 설정을 하지 못한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장에서는 카메라도 없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이 대표 메뉴에 추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배달의 민족에서 기본 이미지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냉면을 판매하시고 있는 사장님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추가를 누르시고 냉면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배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사진들도 나와 있거든요. 정말 이쁘게 나와 있는 사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진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심지어 최근에 휴대폰 잘 되어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이 대표 메뉴에 추가만 하셔도 좀 더 고객들에게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흰색 종이에다가 냉면, 갈비탕, 김치찌개 그냥 넣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맛깔스럽게 찍혀 있는 그 사진을 이 대표 메뉴에 설정을 하신다면 좀 더 고객이 선택을 하는데 용이하겠죠. 그리고 뭐 세트 메뉴를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표 메뉴에 세트 메뉴도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 세트 메뉴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 순대, 튀김이 포함되어 있고 뭐 음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 대표 메뉴 사진에 추가하시면 좀 더 객단가를 높이는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대표 메뉴 6개 이외에도 모든 메뉴에도 사진을 추가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라고 하면 내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진들을 모두 다 추가를 해서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데 좀 더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대표 메뉴 6개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메뉴들을 추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 메뉴 같은 경우에도 뭐 단일 메뉴라든지 뭐 두세 개밖에 없는 매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정성이 가득 찬 집밥 이 브랜드에서는 메뉴가 80가지 정도 되거든요. 이 80가지를 그냥 쭉 내려놓으면 고객이 선택하는데 이제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선택도 어려워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뉴판을 구성을 할 때 오프라인 매장에서 페이지별로 튀김류, 뭐 찜탕류, 뭐 찌개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이 기본 메뉴에서도 카테고리를 잘 분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크롤을 쭉 내리다 보면 최상단에 카테고리별로 또 필터를 걸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 메뉴들별로 카테고리를 분류하셔서 이제 메뉴판을 구성을 해 놓으시면 고객이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메뉴명도 중요한데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 혹시 호르몬동이 뭔지 아시나요? 호르몬동. 뭐 최근에는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호르몬동이 한국말로 하면은 대창덮밥이거든요. 근데 호르몬동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중적인 이름을 그 메뉴명에 기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심지어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요즘에는 많이 주문을 하세요. 근데 내가 대창덮밥을 먹고 싶은데 매장 메뉴명을 호르몬동이라고 해놓으면 검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돈가스, 돈카츠 이것도 분류가 안 되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것도 다 어느 정도는 동일하게 검색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 매장에만 있는 메뉴 예를 들어 뭐 시그니처 메뉴 이름이
슈퍼 짱짱면이에요. 예를 들어 슈퍼 짱짱면은 그 매장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 브랜드가 워낙 유명해졌고 그 메뉴명이 유명해졌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배달 매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두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그 메뉴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뉴명 밑에는 메뉴 구성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메뉴 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그 고기 메뉴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고기, 쌈채소, 쌈장, 뭐 음료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을 구성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단일 메뉴다라고 하시면 냉면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얼음 동동 냉면, 지리산 칡냉면 그 메뉴 구성하는 부분에 메뉴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메뉴 구성이라고 적혀 있어서 메뉴 구성을 꼭 쓰실 필요는 없어요. 돈가스 같은 경우에도 바삭바삭 뭐 치즈 돈가스, 치즈가 줄줄 흐르는 뭐 나베라든지 그런 식으로 고객들이 이 메뉴가 어떤 메뉴인지 또 입맛이 돌 수 있는 그런 의태어라든지 그런 소리나는 의태어라든지 그런 그 메뉴를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메뉴 구성 부분에 메뉴 설명을 대신해서 작성을 해주셔도 고객들이 좀 더 선택하는데 용이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메뉴를 고르고 나서도 중요한데요. 이 메뉴를 고르고 나서는 옵션 메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매출이 극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이제 사장님들이 매장에서 이제 배달을 시작을 할 때 그 담당 매니저에게 메뉴판만 띡 보내고 마시는데요. 똑같아요. 메뉴판을 보내고 나면은 아무런 옵션을 설정을 해주지 않아요. 자, 떡볶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치즈 떡볶이를 먹을지 깻잎 떡볶이를 먹을지 삼겹 떡볶이를 먹을지 그걸 선택을 하고 나면 그냥 주문하기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치즈 떡볶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 보면은 그냥 15,000원짜리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첫 번째 대표 메뉴를 고르고 나면은 그 대표 메뉴를 고르고 나서 따로 사리 추가 안 하세요? 튀김은 필요 없으세요? 심지어 마지막에 음료 뭐 필요한지 물어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객단가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손님, 우리 매장에서 이거 토핑으로 깻잎 추가하시면 엄청 맛있어요. 라면사리 추가하면 맛있어요. 처음 주문하실 때 라면사리, 당면사리 추가하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배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메뉴를 선택할 때가 어렵거든요. 내가 어떤 떡볶이를 먹을지를 선택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막 선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떡볶이 골랐죠? 떡볶이 고르고 나면은 사이즈를 작은 거 할지 중간 거 할지 큰 거 할지 선택을 하게 되고 매운맛, 중간맛, 뭐 순한맛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비엔나 추가하고 분모자 추가하고 깻잎 추가하고 계란도 추가해야지. 떡볶이 먹을 때 외우니까 계란찜도 추가해야지. 그리고 떡볶이 먹을 때 많이 먹는 거 뭐죠? 쿨피스도 추가해야지. 이렇게 다 추가하고 나서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게 돼요. 금방 분명 15,000원짜리 메뉴였잖아요. 근데 장바구니에 보면요 25,000원, 30,000원까지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25,000원, 30,000원 비싸네 하고 취소할까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그냥 주문하기를 누르세요. 왜냐고요? 첫 번째 메뉴 고르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 옵션 선택하는 것도 나름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나름의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세팅을 했는데 그걸 취소하는 고객들은 대부분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옵션들을 설정을 잘 하지 못하면은 그냥 치즈 떡볶이 하나만 주문을 하고 끝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랜딩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케터가 원하는 대로 고객이 움직이게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처음 입장을 할 때 15,000원인데 그 15,000원을 세트 메뉴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 예를 또 들면 순댓국집이 있는데 그 순댓국집에서는 기본 메뉴는 8,000원이지만 순대 포함 정식은 12,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플러스 3,000원만 하시면 플러스 4,000원만 하시면 세트 메뉴로 바꿔준다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손님들이 처음 들어올 때는 8,000원이고 저렴하게 생각했지만 그걸 선택을 하고 나서는 결국엔 세트 메뉴로 바꾸던지 정식 메뉴로 바꾸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옵션 메뉴를 선택함에 따라서 제가 장담하건대요. 최소 30% 매출이 올라요. 제가 며칠 전에 그 매장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는 옵션을 추가할 게 없더라고요. 옵션을 추가할 게 없어서 최소한 제가 이것만 넣으라 그랬어요. 음료라도. 그 전에 한식 매장이었기 때문에 음료가 잘 거의 나가지 않았었는데 음료 옵션에 추가하자마자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메뉴판 설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옵션 메뉴를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구성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메뉴명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메뉴 구성 대신에 메뉴 설명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메뉴 설정하는 란은 메뉴에 들어오고 나서 그 메뉴에 대한 설명들을 자세하게 기재하는 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뭘 먹을지를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어렵고 그 매장에서 뭘 먹을지 선택을 하고 나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두리번 둘러보잖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는 게 뭐죠? 이 매장에 뭐 스토리라든지 이 매장에 TV에도 나왔네? 이 매장에는 뭐가 잘 나가나 봐. 이 매장에서는 어떤 게 또 있나 봐. X배너도 보고 테이블 텐트라고 해서 테이블 위에 있는 광고란도 보고 옆에 있는 뭐 누가 이 매장에 방문했는지 연예인들 사인들을 보잖아요. 배달의 민족 요교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무료로 그거를 제공하는 정보란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 정보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이 정보란 같은 경우에는 사진 또는 영상, GIF 파일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진이 있거든요.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브 링크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고객들이 좀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저는 추천하는 건 GIF 파일이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만약에 우리 매장이 TV에 나온 사례가 있다라고 하시면요. 그 영상에서 GIF 파일로 전환을 하신 다음에 그 짧은 영상이라도 넣어놓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고 있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 매장의 그 위치라든지 만약 2층에 있는 매장이라고 하면은 그 외부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깨끗한 매장, 홀 매장 사진 그리고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매장은 주방도 깨끗해요. 위생에 대한 이슈가 많잖아요. 그 깨끗한 주방 사진도 여기에 기재를 하면 좀 더 신뢰도를 올릴 수 있겠죠.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배달 매장보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주문하는 걸 고객도 신뢰도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란에 사진들도 꼭 포함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매장은 배달 전문 매장인데 하시는 사장님들도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사진을 이 정보란에 추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마다 그 식자재를 직접 구매를 했었어요. 그 식자재 구매하는 시장 보는 사진도 제가 저는 올리고 했었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가게 소개도 적을 수 있고요. 우리 매장은 어디에 있는 매장이고 TV에 어디에 나왔었고 우리 매장에는 이런 게 맛있다라고 해서 한 번 더 그 가게 소개, 가게 스토리들을 여기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는 뭐 그 가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기재를 할 수 있는데요. 뭐 발렛이 되는지, 유아용 의자가 있는지, 따로 룸이 있는지 오프라인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기재를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찾아오시는 길을 잘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찾아오시는 길 같은 경우에는 포장 손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포장 손님들이 이 설명을 보고 오기 때문에 상가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옆에 어떤 매장이 있는지 그 옆에 어떤 큰 건물이 있는지도 이 찾아오시는 길에 잘 기재를 해주셔야 손님들이 좀 더 편리하겠죠. 추가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라이더분들도 이걸 보고 찾아오기 때문에 빨리 라이더분들이 오게끔 만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확인하는 건데요. 리뷰예요, 리뷰.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장을 들어올 때도 아마 이걸 확인할 거예요. 매장에 들어오고 나서도 이 매장에서 뭐가 맛있는지 메뉴를 고르기 전에 리뷰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 매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뭔지, 뭐가 맛있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죠. 남들이 어떤 걸 먹고 어땠는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하더라는 걸 소비자들은 먼저 보고 선택을 하게 돼요. 이 리뷰란을 정말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리뷰란에 들어가면은 배너를 3개를 등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배너 3가지 같은 경우에도 1280, 560 사이즈에 맞춰서 배너 사이즈를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냥 아무 사진이나 넣으면 그 사이즈가 축소가 돼서 잘리게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이트에서, 이 배달 앱에서 그 정해놓은 사이즈에 맞춰서 이 배너를 설정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이런 이미지 만들 줄 모르는데 라고 하면은 최근에 미리캠퍼스라든지 망고보드 같은 무료 그 이미지 만드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샘플 사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샘플에서 우리 매장에 필요한 문구만 변경을 해서 이 배너 이미지를 꼭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 배너 이미지 하는데 오프라인 매장처럼 X배너 만드는데 뭐 현숙 만드는데 돈 드는 거랑 다르게 무료거든요. 꼭 여기에다가 손님들이 꼭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지로 배너를 3가지를 꼭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이 그냥 이미지 할 줄 몰라, 그냥 글로 해놓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소비자들은 글보다는 이미지에 직관적으로 그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미지 배너를 추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아래쪽에 마지막으로 사장님 공지사항도 쓰실 수 있고, 사장님 한마디라고 해서 이 사장님 한마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 3개 또 추가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구간이기도 해요. 우리 매장은 뭐 식자재를 직접 공수해 옵니다. 우리는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한 번 더, 아까 주문 안내에서 안내했던 것들을 한 번 더 그 사장님 공지사항에, 사장님 한마디에 기재해 놓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전부 다 돈이 추가로 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정성만 들인다라고 하면 다 기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니까요. 그런 구간들이니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셀프 서비스 들어가셔서 보시면서 기재를 하시는 걸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 관리를 잘하는데 불만 리뷰, 컴플레인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많이 걱정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별점 1점짜리 달리고 나면은 나 이거 안 해, 리뷰 답변하기도 싫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별점이 1점이 달리든 5점이 달리든 이걸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판단하는 게 달라지거든요. 5점짜리 리뷰가 달렸으면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길게, 제가 딱 규칙 정해드릴게요. 긍정적인 리뷰에는 손님이 썼던 글보다 2배는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불만 리뷰 어떻게 할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우리 매장에 저런 적이 없는데 대꾸할 필요도 없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아요. 일단은 그 소비자가 어떤 리뷰를 썼든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사과하시고 공감하시고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 소비자가 썼던 것보다 2배 이상, 3배 정도의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을 써주실 필요가 있어요. 컴플레인을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항상 좋은 리뷰만 달리다가 별점 1점짜리 달렸을 때 다른 소비자도 알아요. 그 리뷰를 보고 아, 이 사장님이 이때만 실수한 거구나. 심지어 머리카락이 나오든 벌레가 나오든, 벌레 나와도 이해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하냐에 따라서 소비자는 다르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꼭 불만 리뷰가 달리면 즉각적으로 그 응대를 하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요, 같은 값이면 좀 더 이쁘고 좀 더 잘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똑같은 프랜차이즈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메뉴를 구성을 하고 사진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매장을 설명을 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는 다르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다른 매장보다 사장님 매장에서는 좀 더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맛있는 걸 선택을 하고 좀 더 객단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령들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거 제가 시키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오늘 한번 매장을 세팅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